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마펫 선교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평양 지역 선교의 아버지 사무엘 마펫은 1864년 1월 25일 인디애나주 메디슨에서 출생해 성장했다. 하노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그는 1888년 동기생이자 후에 한국 선교의 동역자가 된 윌리엄 베어드, 사무엘 기포드와 함께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했다. 매코믹 신학교는 이후에도 많은 한국 선교사를 배출했는데 1892년에 졸업한 그레암 리, 이길함, 사무엘 무어, 모 삼열, 그리고 스왈른, 소안론이 한국에 들어와 서울과 평양에서 활동했고 1895년 아담스, 안의와 1900년 번하이젤, 편하설, 1901년 블레어, 방위량과 바레트, 박위렴, 1902년 클락, 과간면 선교사 등이 내한하여 한국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와 신학 사상의 형성에서 매코믹 사단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마펫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미주리주 애플톤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다 선교의 꿈을 안고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0년 1월 28일 26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도착했다. 마펫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지방의 놀라운 교회 성장의 기초를 놓은 중심 인물이다. 마펫은 평양이 아직 외국인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어서 선교사의 접근이 어렵지만 만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존 로스의 영향을 받은 권서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라 새 선교집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했다. 마펫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1890년에 아펜셀러와 허버트를 동반하고 서울을 떠나 처음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철도가 없는 당시에는 말을 타고 6일간이나 여행을 해야 했는데 마침 우기라 황주에서 강을 건너다 홍수로 불어난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하기도 했다. 어렵게 평양에 도착한 마펫은 2주일을 체류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투숙한 여관은 대동강변에서 순직한 토마스와 깊은 관련이 있던 장소였다. 박영식이란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한문 성서를 주워 자기 집 벽에 도배했는데 이후 최치량이 이 집을 사서 여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 최치량은 이후 예수를 믿고 마펫의 돈독한 동역자가 됐다. 마펫의 2차 전도 여행은 1891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긴 여정이었다. 마펫은 게일과 서상륜과 함께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과 의주를 거쳐 중국 봉천에 도착했다.
그는 봉천에서 존 러스를 만나 평안도 북부와 중국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의 사역에 대해 들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1872년 중국 만주로 파송을 받은 존 러스는 이성하, 백홍준, 서상윤 등과 함께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국경을 따라 국내로 성경을 반포한 한국 기독교 출발의 핵심 인물이다. 러스의 노력으로 의주를 비롯한 평안도 북부 지역은 조선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여행을 마친 후 마펫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또 이미 신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주에 선교 지부를 설치할 것을 선교 본부에 건의했다. 마펫은 중국 봉천을 떠나 함흥과 원산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서북지방을 수시로 방문했고 마침내 1893년 평양에 가옥을 구입하고 선교 지부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마펫의 초기 평양 선교는 순탄치 않았다. 조사 한석진을 통해 평양에 가옥을 구입했으나 강제로 퇴거를 당하기도 했고 한석진은 제임스 홀의 조사 김창식과 함께 체포를 당해 고문과 사형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역설적으로 평양 선교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평양에서 마펫은 제임스 홀과 함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펫은 1893년 6월 한석진과 최치량 등 교인 4-5명과 더불어 판동 널다리골에 집 한 채를 사들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평양 최초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 마펫은 이후 22명으로 구성된 학습반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7명을 뽑아 평양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신도의 수가 늘어나 1899년에는 장대현에 새로 예배당을 세우고 마펫이 제1대 담임으로 섬겼다. 장대현 교회는 이후 남대현 교회, 사창골 교회, 산정현 교회 등을 개척했는데 산정현 교회는 마펫의 기부로 크게 지어졌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역자 양성이 시급해지자 마펫은 평양 서문 밖에 6천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평양 신학교를 설립해 한국 신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1901년 가을 장대현 교회 장로 방기창과 김종섭 두 사람으로 시작한 평양신학교는 1907년에 최초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909년에는 재학생이 13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마펫은 1904년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해 24년간 교장으로 활동하며 4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평양의 대표 교육기관인 숭실중학교, 숭실대학, 숭의여학교는 삼숭으로 불렸으며 마펫은 이 학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육사업에 힘썼다. 마펫은 1903년 숭의여학교를 세우고 1918년부터 10년간 숭실중학교와 숭실대학의 교장으로 섬겼다. 그런데 교장직에 취임한 지 1년이 못 되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 기독교 학교 운영에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총독부는 성경 과목을 폐지할 것을 강요했지만 마펫은 성경만은 가르쳐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마펫은 평양 창덕학교를 비롯해 의주 및 황해도 일대의 110개 내외의 학교를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에 남다른 힘을 쏟았다. 아내와 함께 1900년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 학교를 운영했고 1903년 맹아들을 위해 평양 남맹학교를 세웠다. 1930년 마펫의 선교 40주년을 기념해 제18회 장로교 총회는 마펫 목사 선교 40주년 사업회를 발족했는데 이는 마펫이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35년에 한국인의 헌금으로 마포 삼열 기념관을 평양신학교와 서문박교회 사이에 세웠고 현재 광나루 장로회 신학교 군내에 마펫 기념관을 재건했다.
사무엘 마펫의 아내 앨리스는 1897년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898년부터 평양지구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부녀자를 위한 성서반을 조직하고 외국인 학교와 평양 남맹학교에서 봉사하다 1912년 평양에서 소천했다. 마펫의 아들로 평양에서 출생한 사무엘 휴 마펫은 미국에서 휘튼 대학, 프린스턴 신학교,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코네티컷에서 목회했다. 1947년 중국 선교사로 북경에 파송되어 활동하다 1955년 연합 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했다. 경북 안동에서 3년간 농촌 선교를 하면서 경안 성경학교 교장과 경안 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1959년 장로회 신학교에서 교수로 신학을 가르쳤고 이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다. 사무엘 휴 마펫의 아내 에일리는 1956년 결혼 후 안동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교수, 서울여대와 보성여고, 숭의여고, 기독교 아동복지회 이사를 역임했다. 1917년 평양에서 출생한 하워드 마펫은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1948년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해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도왔다. 한국 전쟁 때 미 해군으로 참전해 9.28 수복 시 평양에 입성하여 북한 교회의 재건에 노력했다. 1953년 제대 후 귀국해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1956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근무했다. 1959년에 동산병원장에 취임, 이후 이사장을 역임했다.